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총액법은 좀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우리 총액법이 뭐였었냐면 순자산이 변화를 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으로 잡는 걸 총액법이라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냥 순액법은 순자산이 변화한 순액을 수익 비용으로 잡는 거였고,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저께 했던 퇴충하고요, 그 다음에 연충은 다 우리가 보충법으로 했었죠. 모자란 금액을 설정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은 일단 세법이 무조건 총액법을 써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액법을 쓰는데 시험에서 장부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보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럼 세법하고 장부가 관점이 다르죠. 법이. 장부는 보충법, 세법은 총액법. 근데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하려면 당연히 장부가 세법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총액법을 꼭 잘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해볼게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계속 설명드렸지만 장부상 계정, 우리 장부상 퇴충이든 지금 하는 대손충당금이든 일반적으로 T계정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맞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고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걸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채권의 차감 계정이니까 얘는 대변태생이죠. 채권이 자산이고 자산은 차변태생이니까 차변을 차감하는 거면 요 대손충당금은 대변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변. 자, 그러면 기초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당연히 대변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본래 위치. 그래서 기초 대손충당금이 100원이고요. 그 다음 우리 보충법에 따르면 대손충당금은 언제 감소하냐면 대손이 확정이 되면 대손충당금부터 먼저 상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손이 확정이 되면 대손충당금부터 먼저 상계하고요. 그게 40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언제 증가하냐면 떼인 돈 받았을 때 우리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증가시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회수를 하면 대손충당금이 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퇴충이든 대손충당금 대충이든 둘 다 설정부터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기말의 예상부터 네, 예, 우리 회계 1급 때부터 배우는데 그 떼인 돈 받았을 때요. 그냥 채권만 회수한 거, 떼인 돈 받았을 때. 아니요. 지금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는데 이거 회계 1급 없애면 이거. 외국인 주고 받으면. 예. 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에 이거잖아. 떼인 돈 받았으면 과거에 채권 까고 대손충당금 깠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걸 회수했어요. 회수하면 그 분계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차변으로 외상매출금 늘리고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늘리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세요. 근데 회수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에 항상 대손부터 먼저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말에 대손을 예상했더니 우리가 120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우리가 기말의 대손 충당금으로 잡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이미 설정 전 잔액이 얼마는 있냐면 여기. 왜 안 뜨냐? 자, 근데 우리가 기말에 설정 전 잔액이 얼마가 있냐면 여기 기초에 100원 있었죠. 100원 있었는데 우리가 대손이 확정될 때 40 감소했으니까 60원이 있고
다시 회수하면 10원이 느니까 70원이 있잖아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120원이 기말에 대손이 예상이 되는데 이미 대손 충당금 설정하기 전 잔액이 70원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50원을 설정하죠. 그죠? 오늘 회사가 올해 비용 처리한 건 이 50원이 되는 거죠. 설정액이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보충법에 따른 분계를 끊어 볼게요.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보충법은 기초에 분계가 없죠. 1월 1일 날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기 2월, 단기, 우리가 전기 2월만 시키지 1월 1일 날 뭐 특별한 분계를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랬다가 대손이 확정이 되면 대변으로 채권을 까면서 차변으로 대손 충당금 상계하죠. 이런 분계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떼인 돈 받았을 때 차변에 받은 거 적고 대변으로 대손 충당금을 늘리고요.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기말에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방금처럼 기말의 대손 예상액은 120원인데 이미 70원의 대손 충당금은 있으니까 50원만 더 설정을 해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 50원 늘리고 차변의 대손 상각비나 뭐 기타의 대손 상각비와 같은 비용 잡죠, 여러분들. 요게 보충법. 그죠? 자, 근데 일단 일단 세법은 총액법을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세법은 총액법을 쓴다라는 건 우리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장부도 총액법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돌려주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법은 총액법은 둘이 비교가 안 되겠죠. 맞죠? 둘이 비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장부가 총액법으로 처리하는 분계를 좀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보시면, 자, 여기 있는 120원이 요 기말에 있는 요 120원이 어떤 성격이냐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이잖아요. 맞죠? 기말에 나 120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추정한 거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좀 특이해. 자, 우리가 총액법은요, 설정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설정을요,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하래요. 총액법 무조건 일단. 일단은요, 분명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뻥 이렇게 찌실 거예요, 분명히. 뭐야, 이거.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말에 대손 예상액 전부를 설정을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 설정이니까 대변으로 기말에 대손 예상액 120원을 원샷으로 다 늘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그 대손 예상액 전부를 비용으로 잡으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올해 연도가 2기라고 해볼게요. 2기. 아셨죠? 올해 연도가 2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초 대손충당금은 전기말 대손충당금이죠. 여기 있는 기초 100원은 전기말 대손충당금이잖아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100원도 전기말에요. 전기말에 어떻게 쓸 거냐면 차변의 비용을 100 늘리면서 대변의 대손충당금 100 이렇게 늘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우리 지금 단기가 2기면 전년도는 1기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럼 전년도가 1기면 기초 대충이 있어요, 없어요? 전년도에는. 없죠. 없으니까 100원을 다 설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기말이라는 건 잔액이에요? 누적이에요? 누적이잖아요. 기말 잔액은 누적이니까 얘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색은요. 1기와 2기의 누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비용은 뭐냐면
단기 개념입니다. 단기 개념. 맞죠? 그럼 아다리가 안 맞죠? 우리가 비용은 단기 개념인데 1기와 2기의 예상액을 한꺼번에 비용 잡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2기의 대손 예상액을 비용 잡았다라는 건 얘는 잔액이니까 1기하고 2기를 누적적으로 비용 잡아버린 거예요. 맞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비용을 100원 설정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120원을 비용하면 요 100원은 비용을 2번 잡아버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말에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전년도 말에 우리가 그때 재고자산에서 배웠죠. 우리가 항상 그 기말 잔액이라는 건 누적이고요. 우리가 항상 단기는 어떻게 하면 돼? 단기를 하려면 전년도하고 당년도의 누적액에서 전년도의 걸 없애주면 당년도 것만 한 세무중이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자, 요 120원은요, 1기 말의 100원과 다시 그 1기 말의 100원, 여기에 100원이 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기하고 2기를 누적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거 비용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단기 2기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단기만 해야 되는데 요걸 1기와 2기를 누적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면 돼요. 맞죠?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면, 즉 1기의 차이를 없애주면 2기 것만 세무조정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총액법은요. 기초에 보면 전년도 말에 이 100원을 전부 다 비용백, 대손충당금액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해요. 전년도 말에 대손충당금 100원 있었잖아요. 얘를 차변으로 깝니다. 다 없애는 거, 다 없애는 거. 다 없애요, 대손충당금을요. 다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으로, 우리 대손충당금 대변에 있는 걸 우리가 차변으로 까는 거 우리 환입한다라고 하죠. 맞죠? 대손충당금 100원 더 빵원 되려면 대손충당금 100원 다시 들어와 이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어저께 퇴충해서 환입이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회사가 비용으로 전년도 말에 처리한 걸 수익으로 돌리는 이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이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대손충당금 전년도 말에 대변으로 잡았었죠. 그걸 올해 연도 초에 차변으로 까게 되면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0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전년도 말에 비용으로 대손 예상이 다 잡았죠. 얘를 대변의 수익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전년도에 미리 비용했던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전년도 말에 100원을 다 잡았다가 올해 연도 말에 대손충당금을 환입을 시켜버리면 대손충당금의 설정전 잔액이 제로가 됩니다. 대손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되시겠어요? 자, 그럼 분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의심스러워 보시면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보충법,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보충법에서는요, 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냐면 요거죠. 우리가 보충법에서는 기초 대손충당금은 미리 먼저 비용 처리한 거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니까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는 거죠. 그 논리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총액법에 따르면 미리 비용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비용했죠. 전년도 말에 100원 못 받을 것 같아. 미리 비용하자. 했지만 그걸 기초 1월 1일에 다 우리가 환입시켜버렸거든요. 그럼 환입시켰다라는 건 미리 비용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자,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총액법의 관점에서는 대손이 확정되면 채권을 이렇게 까면서요. 이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리 비용한 게 없기 때문에. 환입시켰잖아요. 1월 1일 날 비용을 수익으로 돌렸다라는 건 비용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비용도 취소하고 대손충당금도 취소한 거예요. 전부 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제 암기해 주셔야 돼. 우리가 11장에서 뭐를 배우시냐면 대손충당금하고 대손금을 배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아까 우리 뭐라 했죠?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 있는 대손금은요,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못 받게 된 채권을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걸 대손금이라고 불러요. 즉, 세법에서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 그걸 비용 처리하는 게 대손금.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지금 미리 비용으로 하는 걸 대손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배웁니다. 세법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대손이 확정됐다라는 표현을 세법에서는 대손금 이렇게 불러요. 아셨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여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충법은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면 대손이 됐을 때 대손충당금 깠으니까 얘를 회수하면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법은 어때요? 못 받게 되었을 때 총액법은 여러분들 못 받게 되었을 때 비용했죠? 비용했으니까 그걸 다시 회수하면 수익인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총액법이 뭐였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럼 우리가 총액법이 아까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이었죠. 그죠? 그럼 보세요. 순자산 변화한 거. 자, 여러분들 이 대손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우리가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요. 헷갈려. 우리 그 감가상각에서도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 부채라고 생각하시는 게 세무정 하실 때는 편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가 변했죠. 그 다음에 여기 채권이 요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감소하면 순자산, 자본 변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이 증가했어요. 이거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순자산 변하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요거를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부채가 증가했죠. 맞죠? 부채가 증가해가지고 순자산 변했잖아요. 그럼 순자산이 변해가지고 비용. 그러니까 이렇게 순자산이 4번 변했죠. 4번 변했으니까 4번을 수입비용 다 잡는 거예요. 이게 총액법.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보충법하고 총액법이 뭔가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장부상 보충법의 회계 처리를 지금 총액법으로 한 거거든요. 자, 증명을 할게요. 여러분 결론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자, 보충법 보세요. 자, 우리가 보충법 같은 경우에는요. 보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용이 얼마 잡혔어요? 보충법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얘만 있죠, 얘만. 50원. 나머지는 비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용이 50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자, 이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기초에 추인하지 않죠? 기초에 안 없애잖아요, 여러분들. 안 없애니까 여전히 기초에 100원이 있는 거예요.
되세요? 자, 100원이 있다가 대손충당금 40원 깠으면 여기까지 하면 대손충당금 60원 남아있겠죠? 그죠? 그리고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10 늘리면 70이 있겠죠? 되세요? 그리고 기말에 대손충당금 50원을 늘리면 120원 되겠죠? 그래서 보충법으로 할 경우에는 2기의 비용은 50원, 대손충당금은 120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제 총액법 볼게요. 총액법. 자, 총액법.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총액법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요 대손금이 비용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여기도 비용이죠, 이 120, 이렇게. 그래서 총액법은 비용이 2기에 160 잡혀요. 되셔요? 그 다음에 수익이 기초에 100, 그 다음에 여기 회수할 때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은 110원이 2기 때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은 기초에 100원 있었지만, 대손충당금을 100원을 기초에 다 없애버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여기까지 하면, 이거 갈아야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대손충당금의 기초잔액은 빵이 되는 거예요, 빵? 맞죠? 빵이 되다가 다시 대손충당금을 여기에서 120원을 늘리잖아요, 여러분들. 120원을 늘리면 대손충당금이 120원이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비용이 다르잖아요. 여기 비용이 보충법은 50원인데 총액법은 비용이 160원이니까 다르지 않나요? 아니죠. 수익이 110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50이 줄죠. 비용 160, 수익 110이면 이익이 50이 감소하잖아요. 되세요? 그리고 보충법은 비용이 50 느는 거죠. 그래도 이익이 50원은 감소해요. 그래서 보충법으로 하든 총액법으로 하든 이익에 차이 없죠. 잠깐만 좀 갈고 올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그 세법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익의 차이가 없는 게 우리가 장부하고 세법의 세무조정은 이익의 차이가 발생됐을 때 하잖아요. 둘의 이익의 차이가 발생됐을 때. 근데 이익의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익의 차이도 없고 대손충당금의 기말잔액도 차이가 없으니까요. 둘의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세법은 총액법을 쓰기 때문에 장부가 총액법을 쓰는 것처럼도 돌려주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결론. 자, 그럼 우리가 세법은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을 적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도 총액법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론.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비용 잡습니다. 네, 기말의 대손 예상액은 과거와 당기의 누적이니까 과거의 대손 충당금을 당기 초에 바로 없애고 시작을 하면 대손 충당금의 설정 전 잔액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 전부를 비용 잡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장부가 보충법을 한 거 있죠? 얘를 총액법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분계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아까 이거 한 거 여러분 요거를 요거 돌린 거예요. 알죠? 요거랑 요거랑 같다 하면서 결론은 그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세법이 총액법이거든요. 총액법이니까 이렇게 돌려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무조를 못 해요. 알죠? 주의하시고 자 이제 세법 총액법 해볼게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대손의 회계 처리, 대손 확정의 회계 처리를 40원 한 거죠. 그죠? 대손 확정의 회계 처리를 40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결론부터 하세요. 이 중에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대표이사가 사야 될 요트 있죠. 사야 될 요트들요. 10원을 빌려준 거예요. 요 40원 있죠. 회사가 대표이사가 사야 될 요트 살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알죠? 빌려주는데 그 대표이사가 빠져서 죽었대요. 요트 타다가. 그럼 대손이 10원이 발생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손 처리한 40원에는요.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거죠. 대표이사한테. 그 10원이 있어서 그 대표이사가 죽어가지고 이 10원도 대손 회계 처리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가 하겠지만 좀 이따 할 거예요. 세법에서는요. 이렇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있죠. 우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이잖아요. 그죠? 우리 업무무관 대여금은 세법에서 대손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려줬죠. 근데 그 특수관계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꽃이다.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주지 말랬지. 대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세법은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요 회사가 대손금 처리죠. 총액법으로 따지면 대손금 처리한 40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요트 타다가 실종돼가지고 못 받은 돈 10원이 있대요. 그거는 세법에서 대손 인정 안 하겠죠. 그죠? 세법은 미안하지만 그 10원은 대손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채권은 30원만 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30원만 까고 나머지 30원만 대손금 비용 인정해 줄 거야. 10원은 인정 못해.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주지 말랬지?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회계 처리래. 세무조정. 어저께 밤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세무조정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이 대손금은 비용이에요. 알죠? 자, 그러면 장부는 비용 40, 세법은 비용 30.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비용에 차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채권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의 감소죠. 장부는 자산이 40 감소, 세법은 자산이 30 감소. 그럼 세법이 자산이 덜 감소합니다. 맞죠? 그럼 자산이 덜 감소하면 세법이 자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증가하니까 플러스 유보가 되겠죠. 세법이 자산이 증가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가 왜 또 까다롭냐면
나중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나중에 뭘 구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세법상 채권하고요, 나중에 세법상 채권하고요, 세법상 대손금을 구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 두 개를 구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줍니다. 두 번이나 했죠, 두 번이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미 했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좀 이따가 여기 띄울 건데, 세법상 채권이 세법상 자산이죠? 그렇죠? 세법상 자산이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세법상 자산은, 우리 아까 그거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연충에서도 세법상 부채를 장부하고 유보를 고려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법상 자산은 출발이 장부상 자산에서 출발해야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여러분들 유보 있죠? 우리가 자산이 지금 채권이니까 자산이죠?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 적은 거? 자산의 유보. 많은 거죠, 많은 거. 맞죠? 우리 자산이 많았을 때 플러스 유보였잖아요. 그러면 유보는 장부상 자산에 가산해야 그만큼 세법상 자산이 많은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세법상 자산이 채권이죠. 지금 하는 건 세법상 채권은 장부상 채권에다가 채권의 유보는 더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니까 장부상 자산에다 유보 더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거? 어떤 개념인지. 자, 그 다음에 세법상 대손금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세법상 비용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세법상 비용이죠. 대손금이 아까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되세요? 그럼 세법상 비용은 장부상 비용에서 출발하겠죠? 출발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비용 쪽에 대한 세무 조정을 뭐라고 해요? 비용 쪽은 손금, 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이라고 하죠. 자산 쪽이나 부채는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하지만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 쪽은 입금, 손금 이쪽으로 하잖아요. 했죠? 그럼 여러분들 손금, 산입은 세법이 비용이 많은 거, 적은 거. 손금, 산입. 손금산이 뭐예요? 산입이 가산을 더한다라는 거잖아요. 세법상 비용에 가산 넣는다잖아요, 여러분들. 손금 산입이 넣는다. 세법상 비용에 넣는다니까 손금산입 더해요, 빼요? 더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 손금산입이 뭐예요? 세법상 비용이 느는 게 손금산입이잖아요. 세법상 비용에 가산한다. 맞죠? 그 다음에 손금 불산입은 비용에서 빼라는 거죠. 불산이 빼는 거죠. 장부상 비용에서 요거는 빼라 그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손금, 불산입 같은 경우에는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법상 비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쪽이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뭐예요? 소득 처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입금이나 송금, 이쪽은 수익이나 비용은 입금 산입이나 송금 산입과 같은 차감 조정을 가산 조정이나 차감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장, 11장이 요걸 응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져요. 아셨죠? 오케이. 되셨죠, 여러분들? 조금만 하고 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여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손금 불산입은 대손금의 손금 불산입이죠. 장부도 대손금이라는 비용 40인데 세법은 대손금이라는 비용이 30이다.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해라 불산입. 맞죠? 그 다음에 요 유보는 채권의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채권의 유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 채권하고 대손금과 관련된 애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주시는 게 분명히 좋긴 해요. 무슨 말인지 실기할 때 또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대략 감 오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못 받은 거죠. 대손금은.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못 받은 대손금은 한도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추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명확하게 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 아래에 있는 건 뭐예요? 명확하게 못 받은 거예요.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비용하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걸 비용하는 게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추정되는 비용이에요. 추정되는 비용. 그러면 여러분 추정되는 비용은 항상 뭐가 있어요? 추정되는 비용은 결산 조정사항이죠, 무조건. 추정되니까 장부에 적는 거잖아요. 그럼 추정되는 비용은 너무 회사가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한도를 두고 있죠, 여러분. 한도. 그죠? 그래서 요 사례에서는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는 100원이라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한도는 100원.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는 100원 이 뜻이에요. 장부는 120원 설정했으니까 20원을 더 설정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 되겠고요. 맞죠? 우리가 송금으로 따지면 대손충당금의 송금 불산입입니다. 대손금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의 송금 불산입이죠.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을 많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설정을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대손충당금이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자산의 차감 계정 부채입니다, 그냥. 자, 장부는 부채 120 늘렸고, 세법은 부채 100 늘리죠. 그럼 세법상 부채가 줄어야 됩니다. 그럼 세법상 부채가 줄면 세법상 자본이 느니까 플러스 유보죠. 되셨어요? 근데 이게 유보로 하면 대손충당금이 부채니까 대손충당금이 유보가 되는 거고요. 송금 불산입으로 하면 얘가 설정을 120, 20을 더했죠. 그래서 요거는 설정액의 송금 불산입이 됩니다. 되셨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아까 이랬었죠. 지웠는데 세법상 대손금, 세법상 채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럼 얘는 세법상 채권과 세법상 대손금 구할 때 의미가 없죠. 얘는 채권도 아니고 설정액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대손금 아니잖아요. 되시겠어요? 나중에 같이 할게요. 이거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하나 하고 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가 2기였죠. 2기. 얘가 2기였잖아요. 자, 이제는 3기라고 할게요. 3기. 자, 이제 3기가 됐어요. 자, 3기가 됐어요. 여러분, 3기.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총액법은 3기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또 비용 잡아야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기초죠. 이게 전기 말이죠. 전기 말. 전기 말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다 또 환입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시 3기가 되면 다음 연도가 되면 다음 연도의 대손 예상액 전부를 다 비용 잡아야 되니까 총액법은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말에 있던 대손 충당금을 다 없애면서 환입시켜 버리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장부는 환입을 얼마 할 거냐면 120 할 거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있는 거 다 없애면 미리 우리가 대손 충당금 잡은 게 없잖아요. 설정된 잔액이 없죠. 그죠? 수익 돌리고 이렇게. 세법은 근데 세법도 총액법이지만 세법은 대손 충당금 100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원을 까고 수익 100. 그럼 보세요. 그러면 대손 지금 수익이 지금 세법이 적잖아요. 그럼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세법상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장부는 부채 120 감소.
세법은 부채 100 감소. 그럼 세법이 부채 덜 감소 22. 부채가 덜 감소하면 우리가 자본이 더 증가하죠. 자본이 더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세법상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 근데 얘는 환입액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냐면 잘 보시면 이거 하고 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장부는 대손 충당금이 총액법에 따르면 120원 있었잖아요. 전년도 말에. 그죠? 그랬다가 120원을 환입시켜가지고 그럼 0이죠, 0. 그죠? 자, 근데 세법이요. 세법은 전년도 말에 대손충당금 100원이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누가 봐도 장부가 많아요. 맞죠? 장부는 기말에 전년도 말에 대손충당금 120. 세법은 전년도 말에 대손충당금 100. 그럼 대손충당금이 누가 봐도 장부가 많죠. 많은데 단기초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대손충당금 없애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없애고 시작하니까 둘 다 대손충당금이 소멸됐죠. 없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잖아요. 맞죠? 전기의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는 100원이었는데 장부가 120 잡았으니까 너 대손충당금 20 너무 많이 잡았다. 한도 초과하게 잡았네. 한도 초과죠? 그럼 전기의 대손충당금의 한도를 초과했잖아요. 맞죠? 그거는 무조건 단기의 요거 추인입니다. 추인이죠. 왜냐하면 대손충당금이 장부가 한도 초과라는 건 장부가 대손충당금 많이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에 무조건 대손충당금을 다 없애고 시작하니까 단기 초과되면 장부랑 세법의 대손충당금 둘 다 0으로 같아집니다. 그럼 추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암기 여기 마지막. 전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있죠? 얘는 무조건 단기의 입금 불산입. 맞죠? 방금 여기 있죠? 입금 불산입. 얘로 추인이 된다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미친 듯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죠? 자, 됐습니다. 10분 쉬셨다가요.